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윤영철 선수의 경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3년 차가 되면서 시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선수로서의 압박과 책임감도 크겠죠. 그날 경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이닝 만에 6실점은 정말 힘든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은 그만큼 마음고생이 컸다는 증거일 것 같아요. 윤영철 선수에게 이번 시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매번 고비를 넘기면서 선수는 더 성장하니까요. 팬들도 그를 응원할 테니 힘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랄게요. 윤영철 선수의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안도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이닝에 선두 타자를 간단히 잡았고 이어서 고승민에게 안타를 허용하긴 했지만 후속 타자들을 잘 처리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전준호와 레이에스를 내야 땅볼로 처리한 부분은 특히 긍정적이죠. 내야 땅볼은 투수로서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후속 이닝에서 실점이 급격히 늘어난 걸 보면 아마도 이후 제구나 컨디션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후반에 이런 실점이 나오는 것이 더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도 초반에 좋은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2회 말 상황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네요. 유강남에게 안타를 맞고 이어서 김민석에게는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면서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무사 2루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투수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승엽에게 던진 138km 직구가 너무 높게 들어가면서 홈런을 맞은 건 정말 불운한 장면이었어요. 특히 그 직구가 치기 좋은 높이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제구가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죠. 투수로서 그런 실점을 했을 때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음 이닝을 준비하는 거죠. 이번 경기는 분명히 어려운 경기였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구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다음에는 더욱 차분하고 정교하게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든 이닝이었겠네요. 2회에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연속 안타를 내주고 이어서 볼넷까지 허용하는 상황이라면 윤영철 선수의 마음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자가 쌓이고 점수도 계속 추가되면 정신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정훈, 전민재, 황성빈까지 연속 안타를 내주고 그 다음 고승민에게 볼넷까지 허용했다는 건 제구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시점인 것 같아요. 제구가 흔들리면 타자들은 공을 잘 공략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기본에 충실한 투구를 해야 하지만 그만큼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윤영철 선수가 이 시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닝을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다음 기회에 이런 상황에서 더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죠. 윤영철 선수가 결국 조기 강판을 당한 건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가기 힘든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로 위기에서 벤치가 신속히 투수 교체를 결정한 건 현명한 판단이었죠. 윤영철 선수가 고개를 떨구고 마운드를 내려오는 모습은 그만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이 만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황동화 투수가 긴급 투입돼서 상황을 수습한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윤영철의 책임주자 2명이 추가로 홈을 밟긴 했지만 아웃카운트를 하나씩 잡으며 급한 불을 껐다니 그나마 팀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투수가 차분하게 임시로라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을 텐데 황동화 투수가 그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윤영철 선수에게는 이번 경기가 아마도 큰 교훈이 되었을 것 같고 이런 어려운 경험들이 더 나은 투수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팬들도 계속 응원할 거라 믿습니다. 윤영철 선수가 개막 후 2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네요. 특히 첫 번째 등판에서 수비 실책이 겹쳤지만 여전히 2이닝 6안타 6실점, 2자책이라는 성적은 그에게 큰 과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두 번째 등판이 더욱 힘들었을 것 같은데 결국 더 크게 무너진 것은 심리적, 기술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 경기 평균 자책점이 24.00에 달하는 건 정말 극단적인 수치라 팬들뿐만 아니라 윤영철 선수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존감도 흔들릴 수 있고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점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 윤영철 선수가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윤영철 선수에게는 계속해서 자신감을 갖고 매번 마운드에 올라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려운 시작이지만 이제부터 차근차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윤영철 선수가 보름 만에 등판한 점을 고려하면 그의 경기력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프로 3년 차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더 큰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고졸 신인으로 데뷔한 2023년 8승을 거두고 지난해에도 7승을 기록하면서 확신의 선발로 자리 잡은 윤영철에게는 정말 큰 기대가 모였던 시즌이었죠. 특히 지난해 후반기 척추 피로골절로 고생했지만 그 전까지 매우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다는 점은 더욱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올해가 중요한 시즌으로 여겨졌고 팬들도 그가 부상에서 회복해 다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을 텐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윤영철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철은 그동안 보여준 성과들이 있으므로 이번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리듬을 찾는다면 과거의 좋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 3년 차에서 겪는 시련은 성장 과정의 일환일 테니 이제 중요한 건 그 시련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지에 대한 자세겠죠. 팬들도 여전히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윤영철 선수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직 그가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단 2경기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로서는 직구 구속이 최고 140km에 그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위나 제구에서도 여전히 예전의 압도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영철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경기 운영 능력도 이번 시즌에는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보입니다. 원래는 경기 중 리듬을 잘 타고 타자들을 효율적으로 압박하며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인데 지금처럼 구속이나 구위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런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겠죠. 특히 투구가 타자들에게 쉽게 공략당하거나 실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다면 그가 자랑하던 경기 운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윤영철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나 구속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구위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시즌은 길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과를 보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윤영철 선수가 롯데전에서 조기 강판된 후 그라운드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을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만큼 본인도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2회 말에만 6실점하면서 팀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선수로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날 경기는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결과였고 윤영철 선수 역시 기대와 달리 팀을 이끌지 못한 점에서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3대8로 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졌고 그만큼 경기 내내 자신이 하고 싶은 모습을 펼치지 못한 상황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련도 결국 윤영철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좋은 모습들이 그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팬들도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 그가 다시 예전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범호 감독의 고민이 정말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윤영철을 고정 4선발로 확정하고 시즌을 준비했는데 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 감독 입장에서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일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영철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진이 길어지면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5선발 경쟁에서 김도현이 낙점됐고 황동하는 현재 불펜에서 롱리리프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윤영철의 부진이 계속되면 아마도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불펜에서 롱리리프를 맡고 있는 황동하가 대체 선발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옵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윤영철이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도 더 이상 큰 변화를 고민할 필요 없이 로테이션에 그대로 편성될 수 있을 테니까요. 윤영철 선수가 다시 예전처럼 좋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독도 그를 믿고 기회를 주는 만큼 윤영철 선수의 반등을 기대해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